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드디어 11월 FOMC도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결론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러한 상황입니다.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FOMC 성명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장은 매우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장전에 ADP에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는데 10월에 일자리가 24만 개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9월에 19만 2천 개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고 예측치였던 19만 5천 건도 훨씬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물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 역시 7.7%로 상당히 높았고, 다만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2만 개 줄어 여전히 가장 선행되는 제조업 분야는 위축이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ADP 보고서는 민간 기업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미국 노동청의 정식 고용 지표가 또 하나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FOMC가 키워드죠. 이 FOMC가 발표되는 당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ADP 보고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평온함을 유지하던 시장은 장 마감 2시간 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우선 파월의 연설에서 나온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이번 달 금리 인상은 우리 모두가 예측했듯 0.75%포인트 인상,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의 최상단은 4%까지 올랐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모두가 예상했던 일이기에 가격의 선반영도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아주 중요한 2개의 단어가 잇따라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 파월 연설의 포인트였죠. 바로 누적된 긴축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및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이 2가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석해 보자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올려왔던 금리가 시장에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로 인해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는 고용이 약화되고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므로 그 시차를 고려하여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리 인상을 지금처럼 빠르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이 상승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이 시장의 이런 섣부른 환호성을 모두 상쇄시켜버리고 말았죠. 바로 FOMC의 꽃 기자회견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가졌던 달콤했던 꿈은 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우선 성명서에서 말했던 대로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금리 인상을 이른 시기에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궁극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최종 금리가 당초의 예상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금과 같은 자이언트 스텝은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를 물가가 낮아질 때까지 조금씩 계속 더 올려서 최종적인 금리는 원래 예상보다 더 높아지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죠. 왜냐하면 시장은 내년 1월이나 3월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드디어 막을 내리면서 최종 5% 정도의 금리에서 결착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피날레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종료 시점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5시 반쯤 돼서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근 명령이 떨어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대사건인 것입니다. 시장의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아주 쉽게 예측이 되시죠? 결국 이렇게 새로운 연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3%가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FOMC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1.5% 정도까지 급등했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도 순식간에 0.1%포인트 이상 급등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금리 결정이라는 엄청난 이벤트는 막 끝이 났지만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핵폭탄급 이벤트가 곧바로 2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앞에서도 잠시 얘기한 고용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장은 역시나 고용시장을 통해서 향후 물가 수준을 예측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용이 강하다는 얘기는 물가가 아직 떨어질 때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선 지난달 9월에는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건이었고 실업률은 3.5%였습니다. 당시에도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일단 시장의 예측은 고용시장이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가 26만 3천 개에서 20만 개로 급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업률 역시 지난달보다 상승해서 3.6%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와버리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ADP 고용보고서가 그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불안이 생기고 있는 거죠. 만약 고용지표조차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당분간 또 한 번 공포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다음 주에는 목요일 드디어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놈의 물가는 기분상으로는 거의 매주 발표되는 느낌이죠. 하여간 지난달에 8.2%였던 인플레이션이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잡혔을지가 향후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지을 최종 피니시 블로우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 예측 역시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10월에 전년 대비 8.1% 상승을 예측하며 여전히 8%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예측치는 막상 발표 시점이 가까워지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번 FOMC라는 빅 이벤트에 준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이벤트가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 연달아 2번이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지표들의 발표 수준 여하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또 한 번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들은 내일부터의 영상에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들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듯한데 앞으로 남은 2개의 주요 이벤트에 따라 단기적인 방향성은 얼마든지 급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너무 크게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로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시간의 지평을 넓게 잡고 당장의 가격 움직임이 아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으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